그날도 아침에 인사 나누고 나왔어요. 평소처럼 별다른 이상 없었죠. 잠깐 외근 다녀오는 동안 그렇게 될 줄은 정말. 용인 아파트에 사시는 63세 임미영 씨. 평소 큰 지병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했죠. 다만 그날은 남편분께서 외근으로 인해 퇴근이 길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찾아왔고 임 씨는 호흡 곤란이 오며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가슴을 움켜쥐고 어디론가 앞으로 발만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현관문까지 기어갔습니다. 손에는 마지막에 겨우 꺼내고 미처 걸지 못한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심근경색,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 환자 수는 10년 사이 54% 넘게 증가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도 9.5%가량 함께 늘었고 무엇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치명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갑자기 발생한 증상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라면 더더욱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무조건 먼저 해야 할 하나의 설정, 그리고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할 단 하나의 서비스까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선 지난 영상 기억하시죠?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왔다면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위급 상황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들, 오늘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고요? 심장마비든 뇌졸중이든 그 순간은 너무 갑작스럽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조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금 지켜보자. 금방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생명은 점점 멀어지고 후유증은 깊어집니다. 둘째, 문을 여세요. 그리고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세요. 문이 잠겨 있으면 도움은 그 문 앞에서 멈춥니다. 가능하다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고 비상키는 현관 근처에 걸어두는 것,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연결하는 준비입니다. 셋째, 당황하지 마십시오. 심호흡만으로도 내 몸을 붙들 수 있습니다. 4초 동안 코로 들이쉬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4-6호흡법, 이건 위기 상황에서 산소를 뇌에 안정적으로 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면 당신은 이미 첫 걸음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말도 못 나오고 손도 안 움직이면 119에 어떻게 전화를 해요? 바로 그걸 대비하는 방법이 이제부터 소개할 스마트폰 꿀팁 기능입니다. 별거 아닌 기능 같지만 이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이 기능은 삼성 스마트폰에 있는 긴급 SOS 호출 기능입니다. 테스트 시 진짜 전화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우측의 전원 버튼을 5번만 빠르게 누르면 자동으로 미리 등록해둔 사람에게 문자나 전화가 발신되고 필요시 119와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미리 설정해 두셔야 작동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대폰의 설정 메뉴로 들어가세요. 스크롤을 내려 안전 및 긴급 항목을 찾습니다. 그 안에
긴급 SO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버튼이 긴급 SOS에 버튼이 없거나 있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켜주시고요. 다음 긴급 SOS 항목을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에서 카운트다운 활성화를 켜주세요. 카운트다운은 10초 설정을 권장드립니다. 실수로 누르는 걸 방지하면서도 진짜 위급할 땐 자동으로 신고가 되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신고가 갈 연락처도 꼭 미리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넣어두세요. 또 만약 긴급 SOS 항목의 버튼이 안 보인다면 기종이나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통화 버튼 밀기 설정을 해제해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긴급 SOS를 터치하신 뒤 통화 버튼 밀기 설정 해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카운트다운 후 바로 작동합니다. 다만 이 긴급 SOS 기능은 원UI 5.0 안드로이드 13 이상부터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아이폰도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계시면 화면에 긴급 전화 버튼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설정 긴급 구조 요청 SOS 항목에서 자동 통화 기능을 켜두시면 버튼을 5번 연속 누르는 것으로 긴급 전화가 걸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폰도 사전에 연락처를 등록해 두면 문자와 위치 정보가 함께 전송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긴급 SOS 기능을 실수로 눌렀을 땐 걱정 마세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휴대폰을 껐다 켜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화가 연결됐더라도 전화 받으신 분께 실수였습니다라고 알려만 주시면 됩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쓰게 될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은 평소에는 쓸 일 없어야 좋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딱 한 번 그 순간 이 기능이 켜졌을 때 당신의 생명을 대신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용인 아파트에 사시는 63세 임미영 씨. 그분도 그날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외근 중이셨고 평소처럼 조용히 혼자 점심을 준비하시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고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휴대폰을 꺼내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가슴을 움켜쥐고 어디론가 앞으로 발만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현관문 쪽으로 기어가며 마지막 힘을 다했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후 당일 방문하기로 예정된 가스 점검 기사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는 않지만 문 너머로 들리는 휴대폰 벨소리. 문을 재차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 도착 후 그녀의 손에는 일만 눌린 채 멈춰버린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임미영 씨의 휴대폰에 긴급 SOS 기능이 설정돼 있었더라면 전원 버튼 5번, 그 단 5번의 터치만으로 119와 가족에게 알림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것만 알았어도 남편분이 계속해서 되뇌셨다는 말입니다. 이 기능은 한 번만 그 순간만 제대로 작동해도 당신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또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폰을 화장실이나 소파 등 기억이 안 나는 곳에 두어 당장 미처 찾지 못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생명 지킴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 대해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미영 씨의 이야기처럼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는 순간엔 전화도 어렵고 문을 여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동으로 내가 쓰러졌다는 걸 알아주고 대신 신고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집안에 센서를 설치해 움직임이 갑자기 멈추거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119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아무 말도 못해도 누군가에게 구조 요청이 간다는 것. 이건 혼자 사시는 분들에겐 생명줄이 됩니다. 수원시에 사는 72세 박모 씨. 평소 혈압이 높고 가끔 어지럼증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거실에 계시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말도 못하고 손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설치되어 있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30분 이상 움직임이 없다는 신호를 포착했고 곧바로 119에 연결되어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우 살았어요.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저도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이 서비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 독거노인 또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 지원입니다. 설치비도 유지비도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딱 하나, 신청만 하는 것.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서비스는 내가 말하지 못할 때 대신 말해주는 연결선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당신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보셨던 내용 다시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심장마, 비뇌졸중 등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 10초 만에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오늘 말씀드린 긴급 SOS 기능과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생존 행동입니다. 무슨 고급 장비가 필요한 것도 병원비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폰 설정 몇 번, 주민센터 한 번 방문이면 끝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괜찮겠지. 이 생각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직접 설정해 보셨거나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테의 소리였습니다.